1977년 차갑고 촉촉한 지하의 공기가 폐부를 찌릅니다. 저는 끝없이 늘어선 철제 캐비닛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건 짙은 곰팡이와 오래된 먼지 냄새뿐입니다. 누구도 이곳에 진실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누렇게 바랜 줌이 다발이 거칠게 쓸리며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류 상단에 찍힌 선명한 잉크 자국, 프로젝트 MK 울트라. 봉인되었던 악마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겁니다. 1973년 리처드 헬름스 국장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흔적도 없이 소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완벽한 은폐였죠.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계 장부로 잘못 분류되니만 여장의 청부서들이 기적적으로 불기를 피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수증 더미가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의 비명이 담긴 핏빛 청부서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자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들은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영혼을 도둑질했는지 잔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침묵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0년대 냉전의 한복판, 편집증이 지배하던 그 끔찍한 시대로 말입니다. 당시 소련과 북한의 세뇌 기술은 미국 수뇌부에게 병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괴물을 잉태할 완벽한 핑계가 되었죠. 그 괴물의 이름은 시드니 고틀리.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스스로 도덕성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CIA의 수석, 과학자였습니다. 차가운 실험실의 공기 속에서 고틀립은 투명한 무색무취의 액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LSD였습니다. 이 작은 한 방울이면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조립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천재성과 광기가 뒤섞인 위험한 환희, 과학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폭력은 그렇게 서늘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무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은밀한 안가로 옮겨집니다. 미드나이트 클라이맥스 작전의 시작이었죠. 붉은색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방, 짙은 담배 연기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공간을 끈적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던 평범한 시민들은 정부가 고용한 내충부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유인되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말입니다. 그들이 건네받은 달콤한 마티니 잔 안에는 시사량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LSD가 몰래 섞여 있었습니다. 독이 든 술을 들이켠 순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피해자의 시야가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벽지가 마치 생명체처럼 숨을 쉬며 꿈틀거립니다. 눈앞의 얼굴은 뜨거운 촛농처럼 기괴하게 녹아내립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뜁니다. 극도의 공포와 구토감이 밀려오며 자신이 영원히 미쳐버렸다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환각의 방에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일방향 거울띠 짙은 어둠 속이죠. 변기에 머리를 박고 몸부림치는 남자를 보며 요원은 마티니를 홀짝이며 건조하게 시험 일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인간이 벌레로 전락하는 끔찍한 순간, 국가는 그저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이 파괴의 과정을 철저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캐나다 맥길 대학교를 향합니다. 이곳 부설 정신병원에는 또 다른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유엔 캐머런 박사의 병동,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무거운 침묵만이 복도를 짓누르고 있었죠. 이곳을 찾은 이들은 그저 가벼운 산후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앓던 평범한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라는 명목은 잔혹한 기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수면제에 취해 수십일 동안 강제로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가장 끔찍한 것은 정신적 운전이라 불린 실험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환자의 머리에 차가운 헤드셋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귓가를 파고드는 목소리.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게 녹음된 환자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엄마다.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문장들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16시간, 무려 50만 번 연속으로 재생되는 환청. 그 테이프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마비제를 맞은 환자는 저항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죠. 여기에 치사량 직전의 무자비한 전기 충격 요법이 뇌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영혼을 파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소중한 기억,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아. 그 모든 것이 서서히 타들어가며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살기 위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정신을 백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953년 11월 뉴욕 스테틀러 호텔 1018호. 저는 또 다른 비극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그 방 안에는 육군 생화학자 프랭크 올슨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거대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던 내부자였죠. 며칠 전 동료들과의 모임.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네받은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고틀립이 몰래 LSD를 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겠죠. 그 한 잔이 올슨의 정신을 무참히 붕괴시켰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대한 피해망상이 그의 뇌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방 안. 올슨의 속눈썹이 식은땀에 젖어 파르르 떨립니다. 창문 밖으로는 뉴욕의 화려한 불빛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일렁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자신을 노려보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보였으니까요. 맹목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찰나,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은 순간, 그는 유리를 깨고 13층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추락하는 짧은 순간 귓가를 때렸을 매서운 바람,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찾아온 서늘한 정막. 진실은 그렇게 부서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5년, 처치 미원의 청문회 잔이 열렸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가해자들이 거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변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공허한 말입니다. 그 뻔뻔한 목소리 위로 희생자들의 흐릿한 눈동자가 겹쳐집니다. 이름조차 잊은 채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영혼들 말입니다. MK울트라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불길에 녹아내린 서류들처럼 모든 진실도 한 줌의 재가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완성하려 했던 마인드 컨트롤의 기술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영원히 폐기된 것이 맞을까요? 스마트폰과 알고리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통제의 망,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 생각은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맞습니까?